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사막 콘덴서는 MLCC를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거의 MLCC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사막 콘덴서가 거의 독과점 형태를 이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기는 이제 전 세계 2등의 이제 회사이지만, 이 삼성전지 같은 경우에는 MLCC 외에도 핸드폰의 뭐 기판이라던가 핸드폰의 이런저런 부품들, 뭐 카메라 이쪽에도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MLCC만을 본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MLCC의 이런 산업이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면은 국내에서는 이 사막 콘덴서가 가장 적합한 이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MLCC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비싸죠. 일단 굉장히 비싸고 이 산업의 쌀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MLCC입니다. 이 MLCC는 작은 소재인데 사실상 뭐 5G라던가 전기들의 이런 신호를 보내는 그리고 또 빠르게 보내면 보낼수록 훨씬 더 값비싼 이 많은 MLC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5G, 그다음에 전기차, 핸드폰이 더욱더 고성능화될수록 뭐 태블릿, 폴더블 이러한 산업이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MLCC 역시나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인잔 아시죠? 와인잔. 이 와인잔에 이 MLCC를 꽉 채우게 되면은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3억.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비싼 이제 소재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MLCC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5개 내외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기술력만큼은 정말 뛰어나야지만 이 생산할 수가 있다. 특히나 삼막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 고급 MLCC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 삼막콘덴서 이쪽 기업들은 고급 MLCC를 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5G라던가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에 대한 산업이 개화되면 개화될수록 결국 이러한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ML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업계,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자업계의 뭐 기능이 점차 고사양화된다거나 혹은 점차 작아진다거나, 그러니까 소형화된다거나 이럴 때 MLC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MLCC는 현재 핸드폰, 노트북, PC, 반도체 서버, 트래픽 서버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전기차라던가 아니 IoT 산업이 밝아지면서 이 가전들, 그리고 반도체는 뭐 당연한 거고요. 5G,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쌀알이죠, 쌀알. 이 크기도 쌀알보다 더 작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 규모가 이제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17년부터 본격적으로 MLCC 시장은 개화를 했고요. 매년 30%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5G 폰이라던가 아니면 폴더블 폰 혹은 뭐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2022년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 사막권 투자를 바라보고 있는, 혹은 MLCC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중국 업체의 반도체 굴기입니다. 그러니까 MLCC 역시나 이 반도체에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MLCC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사막콘덴서라던가 삼성전기, 아니면 일본의 무라타 제작사 역시나 조금은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중국은 MLCC 시장에 전혀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전국 보조금을 통해서 반도체 굴기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 OLED 시장에 공격적으로 혹은 전기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MLCC만큼은 이 업체 간의 기술 격차가 워낙에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반도체에 돈을 때려붓는다고 하더라도 MLCC는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산할 수조차 없는 그런 기술 격차가 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중국 업체가 진입 장벽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이제 진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몇 안 되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혹은 전장용 MLCC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기간이 워낙에 길어요. 특히나 이 전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런 전기 신호가 빠르게 그리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이 길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전기 신호가 잘못되어서 자율주행이라던가 아니면 전장, 5G, 보안 이쪽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생명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점, 그리고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중국 업체가 전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만큼 기술력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만큼 MLCC 역시나 이 국내 기업이라든가 혹은 일본 기업들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도 이 MLCC 업체가 하나 있는데 사실상 이 사막 콘덴서보다 더 많은 양을 이제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이 기술 난도가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 대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낮은 MLCC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고효율의 MLCC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는 고효율의 MLCC가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이 삼성전기라던가 특히나 사막 콘덴서에서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이 MLCC 가격이 많이 낮아졌죠. MLCC 가격이 낮아졌고 그만큼 이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앞으로의 이런 산업의 개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 둘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호재가 하나 있죠. 이 MLCC 시장에 1등 기업이 있습니다. 1등 기업이 바로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이 무라타 제작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효율 MLCC도 생산하고 있고 저효율 MLCC도 생산하고 있는 만큼 거의 과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월에 이 무라타 제작소의 공장에서 좀 확진자가 좀 나타나면서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어제부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부터 한 적어도 4, 5일 정도는 공장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고 더욱더 길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져 있다. 특히나 수요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점차 폭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만큼 이 가격이 만약에 상승한다면 이런 사막권에서의 이익 역시나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크게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역시나 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 상에서 얼마나 이 안정성이 있는 기업인지 좀 이것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상 사마콘에서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았고 이 부채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더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결국 MLCC 시장에 대한 개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LCC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결국 이 MLCC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사막 콘덴서에 가장 큰 수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수혜가 있었던 이제 2017년부터 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실적이 폭증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 성장성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시장이라던가 5G 쪽에서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G 역시나 한국에서만 투자가 이루어졌지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만약에 산업이 개화된다면 이 침체기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면 이렇게 400%가량 폭증하는 이러한 영업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치는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결국 2018년과 같은 기회는 다시 한번 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아 보이는 지금이 아니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기가 많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예, 다들 아실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PBR 밴드나 PER 밴드를 보더라도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거의 없다, 거의 없게끔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주가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괜찮은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이 내부자들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주식을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괜찮은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괜찮은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저는 이 반도체, 특히 서버 반도체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엑시콘도 말씀을 드렸고, 엑시콘은 말씀드렸고 대략 50%가량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50% 이상 이제 수익 중인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역시나 이 반도체, 그러니까 산업이 만약에 침체를 벗어나게 된다면 이 가장 빠르게 턴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저는 IT라고 보고 있고, 이 IT 중에서도 뭐 MLCC라던가 아니면 서버형 반도체, DDR5 혹은 SSD 이쪽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계좌를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네오셈도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본다면은 결국 사막군대저 역시나 MLCC에 대한 이런 수요 둔화가 이제 우려되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우려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면은 다시금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때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한 2년 만에 10배 이상 갔죠. MLCC에 대한 이런 파급력이 결국 미래 산업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MLCC, 특히 고용량 MLCC의 이제 강세는 결국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이 5G라던가 전기차, 전장용 MLCC에서는 이 어마무시한 양이 들어가는 만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생산 설비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럴 계획이 보이는 기업도 이제 무라타 제작소가 뭐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럴 계획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생산 설비를 만약에 한다고 발표를 하더라도 최소한 1년 반, 한 14개월에서 18개월 이상은 걸린다는 점 봤을 때에는 앞으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는 점차 해소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게 된다면 수요에 대한 증가폭은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전기차와 그리고 MLCC, 그리고 5G, 이쪽에 대한 MLCC가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만약에 관심을 이쪽에 두고 있다면은 사마콘에서 역시나 꾸준히 지켜봐야 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적으로 좀 보더라도 지금도 물론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에 대한 확신성이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저가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2라인 때는 충분히 잡아나갈 수 있다. 2라인 때는 약 한 4만원, 1,000원대부터 32,000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할 매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예, 매도 추천 아니죠. 다만 이렇게 참고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파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 N자형 파동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 범위이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31,000원 이하에서 이제 잡아 나간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봉을 보더라도 이 MLCC 같은 이러한 성장 산업군에서 이 5주년이죠. 그러니까 5년선을 이렇게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 조정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다. 조정이 아름답게 나왔고 이 선을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빠져준다면은 휩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휩소라는 것은 이러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이렇게 했다가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휩소를 보이고 다시금 급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분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MLCC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대 흐름을 읽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